저희는 하이 퀄리티 고품격 투자 방송 고수의 장바구니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꿈대지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꿈대지님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투자 기간은 지금 한 5년? 네, 5년 본격적으로 정도? 한지는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물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어떤 물건 투자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일단 행크에 들어오기 전에 좀 나중에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주거형 투자는 해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성과들은 행크 들어오고 나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투자를 해오면서 오늘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되나 고민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 왔던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경쟁을 피하면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늘 크게 정리한 내용은 일반 매매로 좋은 상가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틈새 시장에서 사업하기, 그리고 틈새 시장에서 투자하기입니다. 투자하게 된 계기가 네.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20대 때 이렇게 대학교 다니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었던 이유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직장에 취업하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했던 사업은 마스크팩을 만들어서 제조 생산해서 뭐 판매하고 수출하는 일을 했었고, 직전에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반발자국 빨라야 되는데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사업으로 제가 브랜드 코스메틱 화장품 오프라인 사업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되게 인기가 좋을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저희 업종이 이제 목이 이제 좋은 데를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입지 분석도 열심히 하고 권리금이라든지 임대료도 좀 비싼 곳에 들어갔어야 비싸지. 돼요. 그런 데가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장사가 맞아요. 되니까요. 근데 운영하는 기간에는 굉장히 이제 좋은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낙후된 건물도 이렇게 깔끔한 업종으로 꾸며놓으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올라가지. 그에 따라서 임대료도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항상 계약 기간이 끝날 쯤, 그때는 임대차 보호법도 강화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대료를 더 많이 올려달라고 이제 건물주분께서 요구하거나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나가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사업을 막 이렇게 확장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그냥 딱 하나의 매장을 하더라도 그냥 내 상가, 내 건물에서 운영을 하면 그게 훨씬 더 가치가 있겠다. 왜냐하면 소득도 나오면서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사실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결심한 이유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경매 공매를 배웠는데, 사실 이제 경매 공매로 제가 그렇게 사업을 하고 싶은 자리를 찾고 싶은데 나와도 인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런 자리는 물론 경매 공매로 상가를 낙찰받아서 뭐 투자 수익이라든지 임대 수익이 잘 나오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목적은 내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니까 경매 공매로 좀 제가 제 차례까지 오긴 좀 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 매매로 한번 좀 눈을 돌려봤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 일반 매매도 충분히 좋은 상가를 고를 수가 있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됐거든요. 그거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그래서 꿈대지님이 일반 매매로 좋은 상가 고르기, 틈새 시장에서 사업하기, 세 번째, 틈새 시장에서 투자하기, 이걸 네. 쭉 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딱 들으실 때 어떤 걸 들으셔야 되냐면, 좋은 상가 구하는 3스텝을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 부분을 꼭 유념해서 꼭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좋은 상가를 고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연이 있는 물건을 찾는 거였어요. 급매물 같은 경우도 보통 사연이 있어서 나오잖아요. 네. 제가 이제 상가를 매입한 경우도 그런 경우였어요. 처음에 매입했던 물건은 저는 이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물건인데요. 메인 코너 자리에 있는 구분상가 건물이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그것도 네이버 매물로. 네이버 매물로? 네. 이제 그 대치동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은 이제 땅을 깔고 있는 통건물이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다가구였는데 요즘 뭐 화건 같은 업종이 들어와서 근생화되어 있는, 결국 땅을 사야지 건물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거든요. 그런 데에서 희귀한 구분상가가, 그것도 대지 지분도 많은
코너에 자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보통은 상가를 사신 분들이 임대 수익이나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지 내가 상가를 사서 일정 기간 운영을 하겠다는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업을 했었고 또 임차인의 마음도 알기 때문에 임차인이 굳이 나가지 않으면서도 제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사용할 면적을 따로 빼서 그 부분은 임대에서 제하고 네, 맞아요.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건 이제 먼저 제가 하기 전에 구청에 가능한지 먼저 물어봤었고요. 남들은 다 이거는 제한이 되어 있어서 구매 못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약이 있구나, 패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제약을 풀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면 그건 내 물건, 나에게 기회가 되겠구나, 이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경매 임장을 가다 보면은 혹시 금매 물건 있으면 꼭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물건이 간혹 나오냐면 경매 직전에 가압류 걸려 있는 것들, 네. 그런 건 좀 되게 싸게 팔아요. 근데 우리가 경매를 해본 사람들은 내가 매매 대금을 내면 가압류든 근저당이든 다 지워지겠네 하면 그냥 살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특수하다는 것 때문에 안 사거든요. 그런 차원이랑 똑같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저도 하나 배워가요. 금융기관에서 비영업용으로 쓰고 있던 자산을 매각하는 물건이었어요. 이건 뭐 수의계약이나 공매로 산 건 아니고 진짜 일반 매물 중에 나온 걸 제가 이제 골라서 샀어요. 일반 매물도 네네. 금융계 비영업용 자산이 나와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첫 물건 풀면서 전속거래 하는 게 그때 매도자가 우위인 곳에선 되게 좋구나, 그걸 느껴서 제가 직접 매각 주관사를 찾아서 직접 제가 가서 이 물건을 매수하고 싶다, 매수 의향서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를 했는데, 법인이나 재단 종중 물건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상가나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개인이면 내 자산에서 그 상가랑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크잖아요. 엄청 크지. 엄청 크죠. 그래서 내 상가의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치. 또 체크하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바뀔 때는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체크해서 그에 준해서 임대를 맞추고, 매매의 경우도 현재 시세가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따져서 매매가 되잖아요. 근데 이 법인 재단 종중 물건 같은 경우는 그 관리를 하는 주체가 보통 관리 직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약간 임대료나 매매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여유로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만약에 내가 임차인으로 사업장을 찾고 계시다면 이런 재단이나 종중 물건이 간혹 임대료가 같은 그런 상가에 비해서 좀 저렴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조금 더 저렴한 고정 비용을 내고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저처럼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라면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을 매입을 해서 시세를 더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